방향성과 드라이버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비기 두 가지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,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살짝 이것만 하면 굉장히 좋은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사실은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은데, 제일 좋은 거는 장기적으로 본 다음 요 부분을 플러스 시키면 아주 좋아요. 아주 좋은데, 우리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약간 좀 성급한 분들이 계시니까 요 부분을 먼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. 사실 드라이버가 필드에서 쳐봐야 14번밖에 안 치는 건데 왜 이렇게 신경을 쓰냐 하면, 일단은 뭐 어느 정도 나가줘야 되지 않겠냐. 비거리가 어느 정도 나가야 스코어가 잘 나온다. 그리고 뭐 방향성이 죽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냐. 그래야 스코어가 잘 나온다,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, 사실은 드라이버가 중요하긴 해도 그렇게 막 무진장 중요하진 않습니다. 단지 이 동반자들이랑 같이 치는 곳에 치니까 뭔가 그 요즘 말로 좀 가오를 좀 살리고 싶고, 뭔가 야 너 겨울에 연습을 좀 했구나,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. 드라이버는 뭐 쇼고 퍼터는 돈이다라고 아무리 귀에 딱지가 않게 얘기를 해도 퍼터 연습을 별로 안 하는 것처럼 드라이버는 조금 해놓으면 좋죠. 그러니까 오늘의 대상은 어느 정도 스윙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드라이버를 조금만 더 멀리 보내고 싶다거나, 아니면 난 드라이버가 잘 안 되는데 조금만 더 방향성과 비거리를 늘리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입니다. 자, 그래서 아무튼 좀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뭐냐, 이게 첫 번째는 우리가 방향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, 방향성과 어떤 임팩트를 향상시키는 방법인데요. 우리가 방향이 안 좋은 분들은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이 머리가 어떻게 움직이든 뭐 이런 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급하니까 빨리빨리 비거리를 늘리시고 방향성을 좋아져야 되니까 뭐 머리가 앞으로 가니 뭐하니 이런 건 나중에 할게요. 자, 중요한 건 우리가 어드레스를 딱 했어요.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든 뭐 이렇게 하든 아무튼 어드레스를 했을 때 제일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그립의 끝입니다. 그립의 끝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를 바라보고 있다 이거, 여기를 바라보든 뭐 여기를 바라보든 뭐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 이거예요. 그러면 중요한 건 백스윙을 해서 뭐 볼을 치고 난 다음에 볼을 치는 순간,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임팩트 존이라고 있어요. 보통 뭐 임팩트 존이라는 말이 뭐 정확한 무슨 뭐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, 볼이 위치한 곳에서 대략 뭐 50cm, 50cm 이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은데, 이 구간에서는 가능하면 이 클럽이 이렇게 똑바로 가야 됩니다. 이건 다 알고 계시죠? 예.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깎여서 맞는 경우가 많고, 그 다음에 훅이 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덮어서 오는 부분이 많아요. 그런데 그런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임팩트 존에서 어떻게 움직이시냐면, 이 그립의 끝이 볼을 치는 순간 이렇게 밖으로 나가 있다거나, 제가 일부러 짧게 잡아볼게요. 이렇게 밖으로 나가 있다거나, 아니면 볼을 치는 순간 안으로 들어와 있다거나, 이런 둘 중에 하나의 어떤 증상이 많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실제로 급하게 팔만 나가고 앞서서 가시는 분들의 특징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클럽이 열리는데, 이렇게 나가도 똑바로 가는 분들은 있어요. 어떻게? 이 오른손을 좀 더 써서 이렇게 눌러치는 거죠. 근데 이 탑법은 눌러치게 되면 볼이 백스핀이 많이 걸려서 중간에 많이 뜨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, 이 제일 중요한 건 이 그립의 끝이 임팩트 구간에도 내 배꼽, 원래 어드레스 했을 때 바라보던 이 방향을 바라보게 하는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요 방향. 요 그립이 내 원래 어드레스를 했던 곳을 바라보고 스윙을 하게 되면 어떤 스윙이 되냐면, 이 클럽 페이스가 거의 미세하게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와이퍼 이렇게 닦듯이 끄트머리가 이렇게 크게 원을 그리듯이 클럽의 헤드가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립니다. 그러니까 깎이거나 덮이거나 할 때는 이 위치를 잘 보면 깎이면 앞으로 빠지고 덮이면 뒤로 빠지거든요.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얘가 내 원래 어드레스 했던 부분까지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그대로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지. 이미지는 이런 거예요. 제가 일부러 이 얼라이먼트 스틱을 잡고 있는데 얼라이먼트 스틱으로 잘 보이지도 않네. 이렇게 바라보고 있던 곳에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. 이렇게 여기를 원래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, 그러면 이 연습을 어떻게 되느냐, 그냥 예를 들어서 말로만 그냥 머리에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
연습장에 가서 당장 해보세요. 첫 번째 할 건 당장 해보는 거예요.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T가 있잖아요. T에서 원래 드라이버 어드레스를 하시고 오른발을 갖다 붙여요. 예,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세요. 발을 좁게 하시고 그립을 제대로 잡고 이렇게 올리시면 안 돼요. 여기서부터 몇 가지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정도. 똑딱이 아시죠? 똑딱이 하듯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데 중요한 건 얘가 여기 오도록 계속 신경을 쓰면서 앞에 타겟이나 아니면 인도에서 연습하실 때 내가 봤던 방향으로 똑바로 날아가게끔 연습을 하시는 거야.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데 요거는 일단 방향성도 좋아지면서 임팩트 구간이 굉장히 좋게 하는 연습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요 자세한 내용은 옛날에 제가 올렸던 것 중에 드라이버 똑딱이라고 올린 게 있어요.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, 자 그럼 첫 번째는 이렇게 치는 거였어요. 그죠? 이렇게 치는데 두 번째는 자기의 숨겨져 있는 손목을 쓰는 것이 좋은가 쓰지 않는 것이 좋은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드라이버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손목을 약간 써주는 게 좋아요. 근데 손목을 쓰는 타이밍이 문제인데 손목이 여기서 쓴다거나 뭐 엄한 데서 쓰면 안 되고 방금 알려드린 요거라면서 손목을 써야 되는데 어떤 느낌이 되냐, 이 스냅을 살짝 활용해 주시는 거예요. 스냅을. 이거 우리 페이스북에 그 이주원 님이라고 그분이 물어보셨는데 손목에 스냅을 쓰면 또 어떻게 쓰냐면요, 자 보세요. 이거는 잠깐 아이언으로 설명드릴게요. 자 아이언을 잡고서 이런 느낌으로 손목을 이렇게만 하시는 거예요. 여기서부터 손목을 쓰는 게 아니라 손목을 여기서부터 쓰는 거예요. 여기 이렇게 이런 느낌 아무튼 이런 느낌. 자 그러면 우리가 오른손은 이렇게 내려오기는 되게 편한데 이렇게 나기가 되게 힘들죠. 그죠? 이렇게 내려오기는 편하지만 손목이 이렇게 나가기는 되게 힘들어요. 그래서 이 나가는 거를 뭘로 해주냐면 왼손으로 해주는 거예요. 왼손을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. 근데 이런 느낌으로 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, 내가 인터넷에서 조금 찾아보고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야 그거 스쿠핑이 아니야. 스쿠핑? 손목 쓰지 말라, 이렇게 쓰지 말라 그랬는데 맞아요. 손목은 이렇게 쓰시라고 있는 게 아니야.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건 이렇게 쓰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동작을 하지만 이 동작을 하면서 양손은 같이 나가는 거예요. 응?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지.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지만 이런 느낌으로 가면서 어떻게?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. 나가야 돼. 그러면 결국에는 손목을 쓰게 되면, 자 공이 요 중간에서 하나 놓게 되면요, 여기가 중간이면 손목을 이런 식으로 쓰면 볼이 떨어지는 곳이 전부 이 뒤에 떨어져요. 그죠? 손목만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뒤에 떨어지지만 손이 같이 나가면서 치면 중앙이나 이쪽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요렇게만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. 이렇게 나가야 돼요. 이렇게 나가서 드라이버로 잘 안 되겠다,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아이언이 좀 무게감이 있으니까 이걸로 연습을 좀 해보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딱딱 소리가 나야 돼요. 그래서 요거를 잠깐 드라이버로 쳐보면, 드라이버로 쳐볼게요. 드라이버로 쳐보면, 자, 이 그립 끝이 자기 원래 어드레스 했던 것을 보게 하고 여기서 땅 치고 나서, 제일 중요한 건 치고 나서 여기를 보고 있어야 돼요. 치고 나서 이렇게 돼도 안 되고 치고 나서 이렇게 돼도 안 돼요. 원래 있던 것, 원래 어드레스 했던 것을 쳐다보면 됩니다. 자 쳐볼게요. 이렇게. 자 한번 더 쳐볼게요. 딱 자세를 잡고, 자세는 어드레스에서 오른발만 가져온 거예요. 이렇게. 요거를 많이 할 필요도 없고 한 30번? 요 정도 연습하시면 한 30번 정도만 해주세요. 그러면 됩니다. 두 번째는 뭐냐?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외국 선수들 중에 장타로 소문난 선수들은 이걸 다 하고 있어요. 왼발 키킹 동작인데 이 동작이 실제로 한번 해보잖아요? 그러면 이거는 중독돼가지고 안 할 수가 없어. 이걸 하면 드라이버가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. 획기적으로. 한
제가 볼 때는 20m 이상 늘어날 거야.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이 손목으로 하는 것도 10에서 20 늘어가고 이 발로 하는 것도 10에서 20 늘어나면 평소에 같이 다녔던 동반자 중에 아씨 내가 짤순이라 맨 뒤에 있었는데 어이씨 딱 갔더니 자기가 맨 앞에 있어.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요건 한번 해볼게요. 그럼 이 동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이 동작 왼발로 해주는 키킹 동작은 해주면 해줄수록 좋은데 이 동작은 어디에 도움이 되느냐면 일단은 체중 이동을 잘 못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돼요. 이게 눌러주는 거야. 체중 이동이 안 되는 분들은 자꾸 여기서 이렇게 되거나 하니까 왼발로 눌러주면서 체중 이동을 하는 거죠. 그러면 전번에 얘기했던 이 떡 치는 동작하고 왼발하고 같이 하면 아주 좋겠죠?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나중에 뭔가 이렇게 합쳐져서 좀 더 장기적인 플랜으로 하도록 하고, 자, 왼발은 어떻게 하냐면 백스윙을 하실 때 왼쪽 이렇게 이 왼발 뒤꿈치 이렇게 살짝 들어주세요. 이렇게 들어주세요. 백스윙을 하면서 왼발 뒤꿈치 들어주고 누르는 거예요. 누르는 거. 네. 자, 왼발 들고 쳐주는데 이게 있잖아요. 많은 골퍼들이 몸이 좀 이렇게 뻣뻣하신 분들은 어쨌든 돌아도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아. 그러니까 왼발을 들으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특히 이런 분들에게 좋은 게 왼발을 살짝 들어주면 이렇게 무릎이 앞으로 심하게 나가는 것도 없어져요. 지금 보면 얘가 이렇게 밑으로 기울어지죠. 이렇게 왼발을 뒤꿈치만 살짝 들어줘요. 뒤꿈치만. 그리고 실제로 박자감이 좋으신 분들은 이 왼발 키킹을 굉장히 잘 하시는데 박자감이 좀 떨어지는 분은 잘 못해요. 그러니까 이거는 빈스윙으로 많이 하시는,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.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누르고 그냥 미친듯이 하세요. 연습장에서 그냥 하야 뒤로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. 그래서 볼을 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칠 거 아니에요. 그죠? 이렇게 치지만 왼발 키킹 동작을 하면 자기도 아마 깜짝 놀랄걸? 자, 해볼게요. 요거 한 번 하면 중독돼서 안 하고 못 배겨요. 이렇게. 왼발, 꿍. 왼발, 꿍. 이렇게.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손동작. 요거 스냅을 사용하고 칠 때 이 그립이 치고 나서 자기 배꼽을 바라보고 있는 거. 이것도 이렇게 크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작게. 요 동작 플러스 왼발 키킹 꽝 키킹 꽝, 요거를 두 개를 한꺼번에 하는 거야. 꽝.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하시면, 제가 장담을 합니다. 장담을 하지만 아무리 못 나가도 드라이버를 바꿔서 20m 더 나왔습니다. 이런 뻥보다는 자기 몸으로 숨겨져 있는 비거리 차는 20m 훨씬 더 좋아요. 네. 요거 꼭 한번 해보세요.